2011년 10월 21일 자정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크라운파 조직원 장례식장에 조문을 온 간석 식구파의 한 조직원이 크라운파로 조직을 옮긴 옛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르면서 두 조직이 충돌했다. 두 폭력 조직 조직원 약 130여 명이 장례식장 앞에 모여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했으나 이렇다 할 제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경찰청 관계자들은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인천에서는 조직폭력배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3년 1월 10일 오전에는 인천 연수구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조폭 한 명이 신원불명의 남성으로부터 목과 배 등 6곳을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신원불명의 남성도 조폭으로 추정된다. 인천에는 13개의 폭력 조직이 있다. 가장 오래된 조직은 꼴망파다. 꼴망파는 신포동 19파로도 불린다. 인천 중구에 기반을 둔 꼴망파는 인천에서 오랫동안 자생해왔다. 특히 꼴망파는 호남 세력들을 여러 차례 제압한 적도 있고 당시 전국구의 최고였던 김태촌의 인천 진출도 막았다. 1987년 4월 8일 인천 중구 항동의 동아양복점에 토착 폭력 조직 꼴망파 행동대원 18명이 들이닥쳤다. 회칼 등으로 무장한 이들은 호남 출신 폭력 조직인 선장파의 아지트인 이곳을 습격해 인천 토착 주먹의 성과를 높였다. 당시 꼴망파의 두목 최모 씨는 인천에 진출하려는 타 지역 출신 주먹들을 평정하며 인천 주먹계의 대부로 부상했다. 지역 주먹계의 한 증인은 김태촌의 서방파도 당시 전국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인천에 진출하려 했으나 꼴망파 두목 최 씨에 의해 2차례나 막혔다고 전했다. 호남파 습격 1년 전에 벌어진 서방파의 인천 유송도 호텔 습격 사건도 인천 주먹은 아니었지만 인천의 조폭 이미지를 더 씌웠다. 경찰 관계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부산, 목포 지역과 함께 인천 조폭 세력도 전국적인 명성을 떨칠 정도로 강력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꼴망파는 불법 도박 사이트 삥따당을 개설해 운영해왔다. 대포 통장으로 충전안전을 해오다 조직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프로포폴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관을 매수하기도 했다. 꼴망파는 조직 재건을 위해 젊은 조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있다. 당초 인천은 간석 식구파와 부평 식구파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두목과 푸두목 등 조직의 중심축이 구속돼 조직은 와해된 상태다.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간석 19파 조직원 45명이 기소됐다. 이 중 41명이 1심 이상 선고됐으며 전원 유죄로 29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선고받은 실형은 총 102년 10개월이다. 특히 기소된 부두목은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을 강목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직원들이 기소된 사건에서 부하 조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후 위증을 교사하는 등 다양한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부평 19파의 경우 현재까지 총 32명의 조직원이 기소됐다. 30명에 대해 1심 이상 선고됐다. 특히 두목 송모 씨는 조직 내 반대 세력에 대한 살인을 지시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총 2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 실형은 총 71년 10개월이다. 부평 19파 부두목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원들을 동원해 경매 법정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낙찰자에게 린치를 가하기도 했다. 간석 19파와 부평 19파는 불법 도박장을 개장하고 대부업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 자금을 빌려준 후 채무자를 협박하고 법정이자를 초과해 돈을 받아왔다. 인천 간석 19파는 광주로 원정 가서 패싸움하여 검거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광주 한 폭력 조직원의 가족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광주를 찾은 인천 지역 폭력 조직원이 저녁 함께 술을 마시던 광주 지역 폭력 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시작됐다. 인천 간석 19파 소속이던 그는 보복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조폭들에게 연락해 광주 집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폭력 조직원 30-40명은 차량 트렁크에 야구 방망이와 3단봉을 싣고 광주로 모였다. 이들은 70만 원을 주고 모텔을 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머물고 있던 모텔의 폐쇄회로 CCTV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광주 폭력 조직원 한 명을 붙잡아 폭행 가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며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석 19파와 부평 19파가 몰락해가는 사이 인천은 꼴망파를 비롯해 주안 19파, 크라운파,
성남 19파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 조직들은 기존 조직을 잃고 뿔뿔이 흩어진 간석부 평파의 조직원을 흡수하거나 그들의 영역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주한 19파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핵심 조직원 52명을 검거하면서 와해됐다. 두목, 유모 씨 등 조직원 68명 중 핵심 조직원 26명은 구속됐고 2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나머지 16명은 공개 수배 상태다. 주한 19파는 보도방 업주와 결탁해 주안동 일대의 보도연합회를 결성해 인천 시내 유흥가에 미성년자 도우미를 공급해왔다. 이들은 유흥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몰래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2012년 이들의 불법 행위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이들은 불법 행위를 계속해왔다. 유 씨 등은 2011년 10월 21일 길병원 장례식장 집단 폭력 사건 때 간석 19파와 동맹해 다른 조직인 크라운파와 칼부림 사건을 벌였다. 조직원 5명이 주점에서 사소한 시비로 업주 등 2명을 집단 폭행하는 등 조직범죄 5회, 개별범죄 12회를 저지른 혐의다. 유 씨는 2008년 주한 19파 두목, 김모 씨가 수감되자 하부 조직원을 재규합하고 신진폭력배를 영입해 주한 19파를 재건했다. 광역수사대는 2년간 피해자들의 통신 계좌를 추적하고 첩견 기록, 영치금 내역 등을 분석해 관련 범죄 혐의를 찾아냈다. 주한 19파는 과거 조직폭력배들과 폭장부터 달랐다. 과거 검은 정장이 조직폭력배의 교복과 같은 존재였다면 이들은 청바지에 티셔츠를 즐겨 입고 다녔다. 또 이들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조직원 전체가 통제를 받으며 움직이는 것 대신 개개인이 주한 19파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불법 오락실이나 보도방 등을 운영하면서 이권을 챙기는 점조직 형태다. 이들에게는 조직 강령도 있었다. 총 12개에 이르는 조직 강령 중에는 전쟁, 즉 조직 간 싸움이 있으면 절대 빠지지 말고 참여한다. 상부 조직원에게는 걸음을 멈추고 양다리를 모아 90도 인사를 한다. 선배와 밥을 먹을 때는 형님들이 먼저 숟가락을 든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 비밀을 끝까지 지킨다. 수감된 조직원이 있으면 변호사비와 영치금을 주고 면회를 간다 등의 내용이 있다. 실제 경찰 수사 결과 이들 조직원은 3년 동안 300차례 면회를 갖고 영치금으로 7천만 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번 검거로 주한 19파도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이제 인천에는 연수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크라운파, 서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서남 19파, 가장 오래된 꼴망파만이 남게 됐다. 인천지방검찰청과 광역수사대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수백 명의 조폭이 구속되거나 입건됐다. 그것으로 조폭 세력이 위축되긴 했지만 뿌리 뽑지는 못했다. 과거와 달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토착 조폭과 함께 몸집을 줄인 새로운 조폭이 등장하고 있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국내 폭력 조직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간접적인 폭력 행사를 선호해왔다. 하지만 2010년을 넘어서며 조직 폭력배들이 다시 양지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조직 폭력배들은 유흥업소, 게임장 등을 운영하며 갈취 등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는 소위 합법을 가장한 기업형 조직 폭력이 등장하고 있다. 또 개별 활동비 마련을 위한 교통사고 위장 보험 범죄 등에 개입하는 폭력배가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 최근 조폭들은 간부급이 운영하는 기업, 업소 등의 소규모 단위로 조직원을 분산 배치한 후 필요시 긴급 동원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타 조직원 경조사 시에 폭력배들이 회합하는 등 폭력, 조직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은 향후 효과적인 조직 폭력배 척결을 위해 조직원, 개인 단속을 넘어 조직 자금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단속 공무원과의 유착 방지를 위해 단호한 처벌을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울산 최대 유흥업소 밀집 지역인 남구 삼산동과 달동 1호는 두 개의 조폭 계통이 양분하고 있다. 1980년대 울산을 주름잡았던 목공파와 역전파, 이 두 개 조직은 기존의 간부급들이 50대를 넘기며 노쇠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일선에서 물러나자 최근 수년간 분파를 거듭했다. 먼저 목공파의 경우 기존 중간급 간부들이 젊은 조폭을 영입해 신목공파로 분파했으며 목공파의 영광을 되살린다는 의미의 재건목공파도 생겨났다. 역전파는 신역전파,
신신역전파로 이름을 바꿔가며 세력을 이어왔다. 이들은 세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자 수년 전부터 울산 최대 유흥가인 삼산동과 달동에서 유흥업소와 보도방 등의 이권 장악에 나섰다. 남구 지역에는 역전파 계통과 목공파 계통이 6대4 비율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이권 장악에 나서면서 크고 작은 사건이 잇따랐다. 특히 신신역전파와 신목공파 조직원들이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조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고 최근 중추 세력을 잇따라 검거하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삼산동 일대 유흥주점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거나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신 목공파 계통의 신흥조직 행동대장 김모 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목공파 행동대장 출신의 두목 최모 씨를 비롯해 조직원 3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삼산동 일원의 원룸을 합숙소로 삼은 뒤 유흥업소 종업원을 폭행하거나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는 한편 각종 흉기와 둔기를 갖춰놓고 역전파 계통 조직과의 전쟁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게임장 이권에 개입한 신신역전파 행동대장 김모 씨 등 조폭 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처럼 남부경찰서가 목공파 계통을 울산지방경찰청이 역전파 계통의 조폭을 집중 수사하면서 이들 조직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폭력 조직들이 단속의 압박을 느끼면서 삼산동 일대에서 무리지어 다니던 조폭들의 모습도 크게 줄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자 조폭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며 세대 교체를 마친 울산 지역 조폭들이 거대 조직화되기 전 경찰의 집중 수사를 받게 되면서 활동을 크게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목공파 계통 신흥 조직의 경우 간부급인 행동대장 6명이 구속됐기 때문에 와해될 수밖에 없다며 조폭들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최근 이들의 활동이 위축됐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의 한 시민이 최근 개업한 통닭집을 방문했다가 이 업소의 주인이 자신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에 항의하면서 시비가 돼 난투극을 벌이다가 전 목공파 두목이 말리는 과정에서 가세한 폭력으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 따르면 피해자 황모 씨는 지난 2월 초 개업한 울산 남구의 한 통닭집을 방문했다가 이 업소의 사장인 김모 씨가 개업한 지가 언젠데 이제까지 오지도 않았냐? 며 욕설과 함께 유흥업소 서비스맨 출신이라는 발언으로 피해자의 전직을 문제 삼자 피해자는 이를 모욕적 언사로 받아들여 폭력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 피해자 황모 씨는 김모 씨의 욕설과 모욕적 발언에 반발하면서 두 사람은 이 장소에서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당시 이 업소의 사장인 김모 씨의 친구인 일행 2명이 이를 말려 1차 싸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피해자 황모 씨는 통닭 업주 김 씨의 일행 중 전 목공파 두목 김모 씨와 그의 친구인 또 다른 김모 씨와 세 사람이 함께 울산시청 인근의 한 유흥 노래방으로 자리를 이동해 술자리를 갖게 됐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으로 이어진 시간 술자리를 갖고 있는 세 사람의 자리로 또다시 화를 이기지 못한 통닭 업소 주인 김모 씨가 갑자기 찾아오면서 두 사람 간 난투극이 재차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말리던 목공파 전 두목 김모 씨는 싸우지 말라며 말리는 것을 넘어 함께 가세해 지나친 폭력을 가했고 피해자는 현재 뇌사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의 관계를 잘 안다는 피해자 측 지인에 따르면 목공파 전 두목 김 씨는 말리는 과정에서 오해할 수 있을 만큼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통닭업소 주인은 친구 관계이고 중태에 빠진 황 씨는 후배로 일전에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때 본인이 실제 주인이었고 황 씨는 그 밑에서 관리사장을 한 적이 있어서 상하 관계로 볼 수가 있다며 이를 연관해 추측하면 황 씨에게 싸움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폭행한 것인데 이를 듣지 않고 황 씨가 친구와 싸움을 계속하자 화가 나 다소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은 이른 아침에 초인종이 울리고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 나갔더니 문 밖에 황 씨가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했으나 당시부터 뇌사 상태로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본인은 공황 상태에 있으며 몸까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 사건이 일반 폭력 사건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분류돼 조직 범죄가 아닌가라는 의심 아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건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가해자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 사건에 대해 울산 남부서 관계자는 법무부 피의사실 사전 공표 금지 규정으로 인해 수사 과정에 대해
답변할 수는 없다며 현재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규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를 폭행한 통닭업소 주인 김모 씨도 코가 부러지고 눈 주위가 찢기는 등 쌍방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중태인 황 씨는 주먹과 발로 눈 주위를 가격당해 눈 주위가 찢기고 뇌신경이 파괴돼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울산의 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일반 시민들은 울산 시내에서 조직폭력배들이 활개치고 다닌다는 말에 놀라기도 하고 공권력을 통한 소탕을 요청한 상태이다. 울산의 유명 조직폭력배 목공파 2000년대 초반 와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20년대 들어 흩어져 있던 조직원들이 조직 재건에 나섰다. 그러나 목공파 내에서도 기성세대와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MZ 조직원 입장에선 나이 많은 선배들이 자주 집합을 시켜 괴롭히고 이윤 배분을 공정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쌓여갔다. 결국 20, 30대 조직원 45명은 2021년 3월 반기를 들고 독립했다. 우리가 목공파 재건의 주역이 되자면서다. 이들은 30대 조직원 A씨를 두목으로 추대하고 미성년자 조직원까지 새로 끌어들였다. 수익은 불법 도박장 운영을 통해 거뒀다. 오프라인에선 울산에 홀덤펍을 열어 몰래 불법 도박장으로 악용했고 온라인에선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도박 사이트의 경우 전국의 다른 조폭 27개 파의 MZ 조직원 등 36명과 공동으로 관리했다. 울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신흥 목공파의 두목 A씨 등 4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조직폭력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범죄와 관련한 54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 수사 결과 붙잡힌 조폭 가운데 30대 이하인 경우가 888명 75%에 달했다. 신흥 목공파처럼 MZ세대들로만 구성된 조폭도 늘고 있다. 경기 안양시 한 주점에서 전국의 21개 조폭 내 2002년생 조직원들이 모여 MZ조폭인 전국회를 결성한 것으로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적발했다. 충남청은 전국회 조직원 37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에 따르면 과거 기성세대 조폭은 엄격한 상하 질서의 집단을 중요시하지만 MZ조폭들은 집단보다 개인을 중시해서 그들만의 조직 신설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경찰청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고 전국구로 활동하는 것도 MZ조폭들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주요 수익원이 불법 도박 사이트 등 온라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의 하반기 단속 결과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잡힌 경우 262명 22.1%가 가장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MZ조폭들을 단속하겠다며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팔뚝과 다리에 문신한 남성 19명이 한밤중 도심 한복판에서 서로 뒤엉켜 주먹을 주고받는다. 우르르 몰려다니며 상대편 멱살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마구 때린다. 2025년 3월 21일 오후 11시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술집 인근 폐쇄회로 CCTV에 월드컵파와 나이트파 조직원 간 난투극 모습이 찍혔다. 술집에서 서로 무시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패싸움으로 번졌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이른바 MZ조폭이었다.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패싸움을 하거나 시민에게 묻지마 식주먹을 휘두른 전주 지역 빅3 조직폭력배 40여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23일 지난 4월 2일부터 이달 5일까지 2달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월드컵파 나이트 파워거리파 조직원 41명을 기소했다며 이 중 혐의가 무거운 9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월드컵파 조직원 1명은 지난달 나이트파 조직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그의 집 앞에서 삽강목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월드컵파 조직원 3명은 지난해 4월 조직에서 탈퇴한 동료가 속칭 본인들 나와바리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오거리파 조직원 3명은
2024년 9월 2일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자리 손님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이트파 조직원 1명과 추종 세력 3명은 지난 1월 5일 술을 마시다가 시민을 폭행해 전치사주 중상을 입혔다. 월드컵파 조직원 2명은 지난해 6월 감금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다고 억지를 부리며 사채를 써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조폭은 대포통장 유통, 보이스피싱, 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이어 전세 사기까지 손을 뻗쳤다. 월드컵파 조직원 2명은 지난해 12월 허위 임차인을 모아 무주택 청년 전월세 대출금 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실제 부동산 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은 깡통 전세를 월세, 부동산으로 둔갑시켜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규 전주지검 전문공보관 겸 인권보호관은 조폭 범죄는 경찰과 협력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전북엔 16개 폭력 조직이 있고 경찰 관리 대상은 모두 371명이다. 양재승 전북경찰청 강력계장은 조직에 가입한다고 관리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한다고 했다. 전주 지역 6개 폭력 조직에 200명 추정 가까운 조폭이 몸담고 있는데 이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세력이 큰 빅3엔 현재 각각 3, 40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드컵파 나이트파는 1982년, 오거리파는 1986년 조직됐다. 이들 조직은 살인폭행갈취 등을 일삼아 악명이 높다. 그러나 2016에서 2020년 조직 간 마찰 등으로 100여 명이 기소되면서 빅3 활동도 주춤해졌다. 2016년 11월 17일 오전 5시 39분쯤 전주시 효자동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야구 방망이와 골프채 등을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월드컵 파워거리파 조직원 40명이 기소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근 20, 20대 조직폭력배 가입이 늘면서 조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들은 일반 시민을 민간인이라 부르고 장난삼아 주먹을 휘두른다고 한다. 또 소셜미디어 등에 단체 사진을 올리며 우리가 더 세고 잘 나간다며 폭력단체 조직원임을 과시하는 게 특징이다. 월드컵파는 손가락 3개로 W를 표시하고 나이트파는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펼쳐 니은을 만드는 식이다. SNS를 통해 전국구로 불리는 타 지역 조폭과도 유대관계를 맺는다고 한다. 전주지검은 2024년 1월 조폭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와 조직범죄 대응 협의체를 만들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박병현 기동일 팀장은 조직마다 여전히 선배를 하늘같이 알고 조직을 배신하거나 상대 조직원에게 맞으면 반드시 보복한다 등 행동 강령이 있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MZ세대 특징이 조폭 문화에도 반영되는 것 같다며 과거 조직은 합숙하거나 조직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요즘은 산발적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이 주는 소속감과 메리트는 누리는 느슨한 연대의 개인화가 진행됐다고 했다. 광주 지역의 조직폭력배는 신서방파, 국제-PJ파, 콜박스파, 충장-오비파 등 8개파 370명으로 인구 비율로 따져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파에 속한 조직원 수는 평균 46명이었다. 전남은 8개파에 215명으로 한 개파당 평균 26명이었다. 1일 중앙일보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단독으로 입수한 경찰청의 조폭 관리 현황 자료를 인용해 2023년 5월 기준으로 경찰이 관리하는 전국의 조폭은 208개파 5,572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폭이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경북, 전북 순이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광주의 조폭 370명이 가장 많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시민 3,853명 중 1명꼴로 조폭이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충북, 전북, 제주, 대전이 뒤를 잇는다. 안흥진 국제범죄연구소장은 광주나 충북은 경제나 인구 규모가 수도권에 훨씬 못 미치지만 과거부터 유명했던 조직들이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폭 한 개파에 속한 조직원 수는 평균 26.8명이며 충북 한 곳당 57명, 제주 48명, 대전 48명, 광주 46명의 조폭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조직원을 거느렸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는 신서방파, 국제 PJ파, 콜박스파, 충장 오비파 등 8개파, 전남은 순호아파, 목포 서산파, 순천 중앙파 등 8개파다. 22개파의 조폭이 활개치는 서울에선 양은이파와 범서방파 등 과거 호남에서 상경한 조폭들이 강남을 중심으로 대를 이어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하지만 1980-90년대 지하 세계를 주름잡았던 양은이파와 범서방파는 최근 위세가 약해졌다고 한다. 경찰청의 조폭 담당 관계자는 보통 조폭하면 양은이파와 범서방파를 떠올리지만 그 당시 활동했던 세대만 건재하고 그 밑에는 거의 활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양은과 김태초는 전라도 광주 출신이었다. 이들은 어째서 서울이라는 도시로 올라와 깡패짓을 했던 것일까? 유독 도시에서 깡패들이 털을 잡고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깡패들이 도시에 모여들어 털을 잡는 이유는 도시가 갖는 집중성에 기인한다. 과거 악명을 떨치던 조직들이 건재한 곳도 있다. 영등포 중앙파는 시장과 향락가가 밀집한 영등포 지역에서 이권에 개입해 자리를 굳혔다. 미아리 텍사스파 두목 박상택은 기름동 미아리 일대를 통합하며 규모를 키웠다. 영등포 중앙파는 여전히 유흥업소에 빌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텍사스파의 경우 두목 박상택이 수년 전 죽고 난 후 강남으로 넘어가 다른 폭력 조직들과 연대하며 돈이 되는 일은 다 하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